怎么了你？今天这日子不能哭。你看外边这么多人给咱凤霞唱歌，凤霞一句也唱不成。 뜨거운 대동맥 역사 영화 탑10 5위 영화를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요. 巴拉提上大手臂，那个巴郎手是地，手是地。 뭐야? 5위는 인생. 그 장면까지 뭐 하는 거죠? 인생. 그 장면까진 봤다네. 인형극하는 장면. 예, 남자 주인공이 인형극하는 장면입니다. 네, 인생. 네. 우리나라 제목은 인생인데요. 중국어 원제는 후어자오. 예. 후어자오. 후어저는 이게 한자로 쓰면 활착? 활착인데 그 착을 착이라고 안 읽고 나타날 저라는 또 다른 게 있대요. 발음이 네. 그 저니까 자오라고 읽겠죠. 살 활자에 나타날 저. 그렇죠. 이게 영어 제목은 To live. To Live가 있고 예. Lifetimes라고 또 두 개야 또 영어 제목이. 그래요? 예. 근데 To live가 원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영어. Lifetimes로 하면 인생인데 활착 이걸로 하면은 생존, 뭐 살아남기. 이거는, 뭐, 살아간다는 것, 뭐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뭐 예. 근데 인생이라고 아주 뭐 포괄적인. 예. 1994년작이고요. 장예모 감독이에요. 오래됐다. 이거는 1993년에 유화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어. 그 소설을 영화화한 거라고 합니다. 네. 공리가 주인공 남자 부귀의 아내 네. 지아전 역으로 나왔고요. 갈루라는 배우가 주인공 부귀 갈류, 예, 갈우 갈우. 예. 예. 그리고 푸쿠이라고 이제 부귀가 이제 푸쿠이라고 있네요. 타오구오라는 배우가 춘쉥이라고 이 부귀와 친구고 네. 같이 이제 인형극 하던 시절의 친구고 음. 나중에 이제 운명의 장난처럼 그쵸. 다시 엮이게 되는 친구고 나옵니다. 1994년에 칸에서 나무주연상과 심사위원 대상을 탔습니다. 네. 이 영화가 94년 칸느 그 심사위원장이 클린트 이스트우드였대요. 근데 경쟁 작품 올라온 것 중에 이 영화를 제일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는 또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상영 금지됐던 영화고요. 그렇죠. 우리 본토에서는 상영 금지가 돼서 해외에서 예. 많이 상영이 됐던. 네. 중국 사람들도 해적판으로 다 보긴 봤대요. 그렇죠. 뭐 워낙 영화가 유명했으니까. 네. 그 전에 패왕별이도 마찬가지였고. 아니 네. 근데 저기 가끔 중국에서는 상영 금지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계속 상영 금지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개봉을 못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은 지금은 뭐 보겠죠. 지금 뭐 개봉. 극장에서는 어차피 안 돌아가니까 뭐 다른 DVD나 DVD나 걸로 이런 건 판매가 나오는 되겠죠. 거기 뭐 해적판의 천국 아니야 중국은. 음악이든 영화든 뭐 어떻게든 다 보나 봐요. 인생 이 영화는 사실 제가 그 우리 LGBT 영화 1위 했던 패왕별이 예. 첸카이거 감독 네. 그 장혜모와 함께 중국의 제 5세대 쌍두마차였죠 이 둘이가. 그런데 그 패왕별이를 내가 워낙 좋아해서 이거가 패왕별이 뒤에 나왔어요. 그리고 비슷한 시대 배경이고. 좀 비슷해요 그리고 영화. 그래서 나는 그때 그냥 보고 아유 장혜모 첸카이거 따라했구만 짝퉁이구만. 난 좀 그런 평가를 그냥 그때 내려버리고 영화를 한동안 안 봤어요. 이거를 그냥 냅뒀다가 그리고 또 공리도 나오고 아까 그 가루 예, 갈로. 그 배우도 패왕별이에 나오잖아. 그 예, 예. 부자 저기로 장국영 저기 하는 하여튼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겹치고 이 제 5세대 감독들 영화에는 다 공리가 나와. 그리고 이상해 하여튼 중국의 그 쪽수도 많은데 왜 배우가 공리밖에 없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쁘던데. 아 근데 인생에선 정말 예뻐요. 예쁘죠, 예. 이 영화에서 정말 공리가 예쁘고 공리가 진가가 나옵니다. 김 PD 공리 좋아하잖아. 당연하지. 형 공리랑 진가가 두 배우인 것 같아요. 공리랑 진가가 나온다는 얘기구나. 네가. 공리의 진가가 넘때리니까 두 배우인 것 같아. 그리고 여기 공리가 이름이 여기서 지아젠인가 그렇죠? 지하전. 네. 근데 이거를 내가 몇 년 전에 다시 한번 봤어요. 그 DVD로 화질 좋은 게 있어서. 근데 재발견, 영화의 재발견. 그리고 이 패왕별이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그 두 경극 주인공을 동원해가지고 뭔가 되게 드라마틱하고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게 했는데 인생은 아주 평범한 사람, 그렇죠. 중국 서민의 물론 처음엔 서민이 아니었지만 그 서민들의 어떤 질곡을 다뤘는데 인민에 대한 얘기.
공리도 너무 예쁘고 굉장히 다시 재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영화를 내가 너무 평가절하했었구나. 내가 또 장애물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가지고 여러저러 이런 편견들에 사로잡혀서 이 영화를 그냥 이렇게 치워놨었는데 다시 보고서 굉장히 좋았어요. 오히려 패왕별이보다 훨씬 더 이 중국의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 영화를 우리가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댕겼는데 저는 당산 대지진도 좀 겹쳐요. 거기 공개 안 나오잖아. 혼이 안 나오는데 얘기가 좀 퐁샤오가? 비슷하고, 예. 얘기가 좀 비슷해요. 그렇죠. 가족의 어떤 비극적인 가정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런 코드가 역사적 있나 봐. 경험이 되게 이렇게 좀 내재화돼 있나 봐요. 이런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영화에 나오는 걸 보면 그렇죠. 예. 정말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현대사에서 이렇게 얽혀 있는 가족의 비극 같은 그렇죠. 게 그런,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역사의 흐름에 희생되는 어떤 가족의 비극을 다룬 영화이면서 그래도 뭔가 희망을 던져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에 패왕별이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영화는 같은 시대를 보여주지만 또 다른 느낌. 그래서 굉장히 이해하기에 좀 편하고 거창하게 뭐 무슨 전쟁 예. 무슨 문화 대혁명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이 가족이 겪는 일들을 예. 통해서 우리가 중국의 현대사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포레스트 검프 같은 거죠. 아 그런가요? 좀 코미디였으면 좋겠는데 전혀 코미디는 아니고 아니고. 가슴 아픈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 영화입니다. 인생. 여러분들이 이게 제목이 그냥 너무 그물망이 넓잖아. 제목이 인생. 근데 벌써 이게 영화가 90년대 중반 영화니까 그러네요. 오래됐죠. 그래서 약간 그냥 내용만 들으면 너무 이렇게 클리셰 같은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영화에 이런 영화가 많지.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클리셰 같기도 한데 막상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 또 싹 젖어들면서 그렇죠. 굉장히 공감하게 되고 굉장히 흡입력이 네. 있어요. 아무튼 그 공리가 뭐가 예뻐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 보면은 예뻐요. 정말 동양적인 매력이 있고 자연 미인이고 그렇습니다. 연기도 굉장히 잘하죠. 이 영화에서. 아무튼 이 가족과 이 부부가 겪는 이 인생 스토리를 좀 네. 네. 이 영화는 세 개의 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벌어졌던 네. 국공내전 그렇죠. 있었고 그 다음에 대약진 운동이라고 있었어요. 대약진. 네, 대약진 운동은 1958년부터 60년 사이에 있었던 운동인데 그렇죠. 그 미국과 영국을 따라잡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천리마 운동 같은 네. 거지. 당 차원에서 이제 인민들을 막 이렇게 동원을 했던 운동이고 네. 뭐 식기들 반납하고 막 철 같은 거 만들려고 그렇죠. 네, 그런 장면들 나오죠. 그리고 1966년부터 76년까지 있었던 문화 대혁명 이렇게 큰 사건을 세 가지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혁명도 아닌 게 혁명이랬죠. 예. 푸쿠이는 지주의 아들이에요. 집에 돈이 많았어요. 그렇죠. 큰 집도 가지고 있고. 대저택에 사는. 예. 그래서 장가도 잘 가고 음. 예쁜 공리 같은 아내를 두고 음. 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죠. 집도 잘 살고. 음. 근데 얘는 도박에 빠져가지고 계속 빚을 지면서 도박을 하다 보니 어느새 집을 잃은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집을 날려버려요. 네. 요즘으로 따지면 몇십억을 잃은 거야. 예. 카지노 가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내는 속상해서 애들 데리고 그냥 처가로 가버리고 아버지는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그렇죠. 예, 어머니 아주 병들고 나이 드신 어머니만 혼자 모시면서 이제 푸쿠이가 살아가는 거죠. 진짜 비극적으로 살아가죠. 그렇죠. 근데 아내가 돌아옵니다. 애들 데리고. 그렇죠. 애들 당신이 도박 안 한다고 하면 내가 열심히 살겠다.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다시 이제 힘을 합쳐서 네. 열심히 살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얘가 이제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자기 집 딴 친구한테 가서 야, 나 돈 좀 빌려줘라. 그렇죠. 네가 내 집까지 차지했으니 뭔가 시작해 보려고 예. 할 테니. 근데 내 돈은 안 되겠고 그림자극을 하는 도구를 빌려주겠다. 그렇죠. 하죠. 그래서 얘가 또 마침 또 노래하고 기타 치고 기타라고 그래야 되나요? 중국 전통 기타 같은 거 치면서 이렇게 노래 이런 재능이 좀 있어서 그렇죠. 그 도박장에서 네. 그림 자극하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가수인가 뒤에서 노래하는 할아버지가. 사람이
노래 못하니까 노래 못하니까 답답하다고. 아 내가 할게 하면서 굉장히 잘해. 네. 그 장면 자세히 보시면 진짜 웃겨요.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기타 같은 걸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다 중간중간 가끔씩 목소리가 걸려서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그걸 듣고서는 못 참고 뒤로 간 거죠. 그 주인공이. 그러니까 얘가 진짜 논팽이고 도박하고 이런 놈인데 그래도 이게 구르는 재주가 하나 있던 게 네. 하도 이 얘는 한량이니까 그렇죠. 노래하고 이런 거는 잘해. 그렇죠. 그 그래서, 장면이 이제 제가 처음에 그래서 그 기타인지 장면이. 비판지를 뺏어가지고 그렇죠. 노래를 하죠. 예. 그렇죠. 잘하는 잘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너가 빨라 정수치. 야 근데 걔는 밤새도록 도박하고 돈 다 잃고도 거기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중에 좀 아, 성격이 이 주인공이 성격 이상해. 아무튼 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긍정적인가 예, 성격이? 이제 약간 투어를 다니죠. 그렇죠. 이렇게 그림 자극 투어를 다닙니다. 얘는 속도 가방- 좋아. 그 부자가 집 잃고 완전히 빈털털이 됐는데 네. 또 그 그림 자극하면서 예. 아, 살더라고. 저 사실은 조금 판타지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래? 네, 왜? 그 도박 중독자가 가산을 탕진하고 음. 법적 문제까지 간 거잖아요. 사실은. 그치. 예. 근데 이러고서는 절대 혼자서 못 돌아온대요. 도박을 절대 못 끊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판타지. 잘 새겨들어 오샤. 아까 우리 미션에서 면도사 같은 거지. 정말 예. 회심을 한 거죠. 정말 집안 날려먹고 개가 아버지 천선한 돌아가지고 거야. 아내 떠나고 음.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마음 잡은 거지. 그래서 그림 자극 투어를 다니는데 이때 이제 국공내전 그렇죠. 현장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군대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 장면 인상적이죠. 예. 칼이 그 막 막을 쫙 근막을 치면서. 찢으면서 칼이 네. 쫙 들어오죠. 그래서 그냥 남자들은 다 끌고 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같이 끌려갔던 애가 춘시행이라는 춘생.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뭐 같이 또 이게 부대 안에서 친해진 사람은 또 죽잖아요. 얘네들은 장개석 국민당 그쪽에 잡히는 거지. 인민해방군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공산당이랑 국민당이랑 싸우는 그 한복판에 한복판에서 어딘지도 인형극 모르고 하게 인형극하고 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산당한테 잡혀요. 근데 그렇죠. 또 그 안에서도 이 그림 자극을 하면서 아, 그렇죠. 이제 근근히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렵게 이제 제대를 했나? 그냥 집으로 예, 그냥 돌아오게 그냥 돌아왔는데 돌아오게 그게 돼요. 약간 제대 의미 아니고 제대가 그 외모와 이걸 보면 약간 만기 출소나 특별 사면 뭐 네. 이런 느낌이만.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요. 어. 진짜 죽을 고비를 이제 넘기고 그렇죠. 돌아가는 거죠. 그 가방 하나 메고 그 인형 그 가방. 그렇죠. 그게 이제 계속 상징적인 상자. 상징적인 이제 물건이 되는데 음.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내는 아들과 딸 아이를 힘들게 키우고 있는 그렇죠. 아내의 모습. 그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완전히 부잣집 아나님이었는데 네. 돌아오는 날 그 보니까 딸이 그 뭐 하는 거예요? 여기 그 뜨거운 물 같은 거를 이렇게 차죠, 배달 차. 차를 배달하는 새벽에. 그런, 예, 음. 하면서 살았던 거죠. 음.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딸은 고열병 때문에 벙어리가 돼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목숨은 구하고. 예. 그래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열심히 거기서 살아갑니다. 그 이제 벙어리가 아니고 이제 청각이 이제 문제 생긴 건가요? 청각에 문제가 생기니까 말도 못하죠. 말도 말도 못하게 못하게 되는 되죠. 거죠. 벙어리란 말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영화에 이제 그렇게. 이제 영화에서는 벙어리라고 하죠. 우리도 뭐 벙어리 냉가슴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이제 공산당 치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가족들이 굉장히 그 안에서 또 행복을 찾아가요. 음. 그림 자극하면서 그림 자극도 못할 뻔했는데 음. 이제 민민들이 노동할 때 효율성을 높이려면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음. 근데 행복을 좀 찾아가는 듯합니다. 그렇죠. 네. 내 가족이 오순도순 잘 네. 살죠. 예. 근데 아들이 학교에서 아이고. 사고를 당해서 아유, 그 가슴 예, 아픈 아들을 신이 잃죠. 나옵니다. 예. 근데 그 아들을 잃을 때 사고를 낸 사람이 음. 무슨 위원장이라는데 그렇죠. 당의 무슨 위원장이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군대에 남아 있었던 춘생이 그렇죠. 이제 춘생. 출세한 거죠. 그렇죠. 출세 진짜. 사고를 낸 거죠. 네. 참 아이러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또 그 과정도 잘 이제 넘기고 어떻게 극복을 하고 음. 딸은 이제 성장을 해갑니다. 남자애가 동생이고 딸이 누나죠. 네, 예. 누나는 또 잘 성장을 해서 음. 누나가 컸는데 이제 시집 갈 때가 돼서 그렇죠. 또 이제 어떤 전륜발이 당 또 관계자한테 청년당원. 네, 청년당원 음. 청년위원장인가 그래요. 예, 그래서 또 시집을 보내는데 또 그 딸은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또 뜹니다. 그래서 그 손자를
마지막에 이제 키우면서 이 그렇죠. 활짝 웃는 이 세 명의 가족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나게 되고요. 그 손자가 그 아들 죽은 아들 걔가 손자 역도 한 거죠? 그건 모르겠네요. 똑같이 생긴 애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 영화가 보면은 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렇게 데케이드 10년 단위로 영화가 이렇게 막이 저어져 있어요. 네. 아까 얘기한 대약진 운동, 뭐 문화혁명 이런 것들을 이 가족의 눈을 통해서 이 가족이 온몸으로 받아내는 그런 거죠. 네. 근데 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얘 주인공 후꺼이 뭐죠? 푸꾸이. 예. 푸꾸이. 이 주인공은 참 속도 좋죠. 그리고 완전히 지 때문에 온 집안이 다 망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 해먹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또 이렇게 넉살 좋게 와이프랑 이렇게 살아 완전히 몰락했는데. 근데 이제 이 영화에 그 세옹지마 레슨이 나오죠. 그렇죠. 예. 자기가 그 집을 안 뺏겼으면 네. 그 도박하는 놈. 그 이제 공산당 치하가 됐을 때 지주들을 다 처단해 버리는 거죠. 그건 총살을 당해버리죠. 예, 자기한테 그 집을 도박으로 딴 그 친구가 롱에루. 예, 롱에루 맞다. 롱에루. 뭐 롱에루. 걔가 막 끌려가는 거예요. 인민 재판을 받는 거죠. 어. 그래서 총살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서 돌아온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얘는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그 있었다. 리얼한 게 얘가 오줌을 싸잖아. 그렇죠. 아, 맞아요. 어디 이렇게 막 가더니 지리는 거지. 오줌을 계속 싸고 있어. 영역 표시했죠. 너무 놀래서. 내가 도박해서 쟤한테 집을 뺏기지 않았으면 저게 내가 죽는 거였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 있어 얘가. 얘는 그리고 어렸을 때 지 때문에 그렇게 패가망신을 한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되게 좀 긍정적이에요. 예. 그 공산 치하에서도 잘 적응하고. 긍정적이니까 도박에서 그렇게 돈을 잃어도 계속 사인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야, 그 정도 잃려면 몇십억을 잃려면 하루에 얼마나? 저 같은 이 소심쟁이들은 못합니다 그렇게. 여기서 이 내조의 여왕 공리. 아, 이 어떡할 거야 공리. 야, 아름다워요. 참 예쁘죠. 영화 이게 그 패왕별이 바로 그 다음 해 나왔어요 인생이. 근데 패왕별이에서 공리는 좀 얄밉잖아. 좀 얄밉고 그렇죠, 네. 좀 표독스럽고 뭐 그런 거를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이 장애모가 배우들을 약간 빛나게 해주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뒤에 영화들도 쭉 보면. 그리고 그 앞에 장애모의 그 붉은 수수밭, 홍등 이런 데는 뭐 다 공리가 다 나왔죠. 그렇죠. 공리는 참 대단한 배우예요. 정말 훌륭한 많은 영화에 출연을 했던 참 중국을 대표하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배우죠. 장애모가 공리를 참 잘 이용해 먹은 것 같아. 뭔 소리야? 마음에 안 드신다고요? 형 공리 왜냐하면 좋아하시잖아요. 형. 그러니까 형 공리 좋아하잖아요. 되게 좋아하지. 근데 네. 장애모가 그 진용 맞아. 진용. 응. 진용에서 그 장애모가 뽑아내는 공리의 아름다움이 있거든. 음. 그 아름다움을 계속 잘 알아. 그러니까 거기서 확 잡아 당기는 맛이 있어. 최근에 영화 중에 5일의 마중인가? 거기서도 공리가 진짜 예쁘게 나와. 그렇죠. 5일의 마중. 난 그 영화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좀 더 현대로 온 그 건데. 뒤에 얘기일 수 있어요. 네, 그 약간 뒤에 얘기인데 약간 내 머릿속에 지우개 같기도 하고 그 영화도 좀 이 안타까움의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 이 중국 이 영화들이 장애모도 그렇고 그런 좀 안타까움. 이 인생에서도 참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 둘이 그런 세월에 이 세파를 견디면서 키운 두 자식이 다 죽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거는 큰애는- 엄청난 비극 아니야. 큰애는 애 낳다 죽고, 둘째는 사고로 죽고. 벽에 깔려 그렇죠. 죽고. 저는 이 영화 저는 이번에 처음 봤어요. 이번에 처음 봤는데 저는 이렇게 묵직하게 그냥 묵직하죠. 묵직하죠. 묵직하게 남았어요. 뭐냐면 그 처음에 이 주인공이 푸꾸이가 생각나는 자꾸 푸꾸미 저 지져 먹는 건데 푸꾸이가 후꾸이. 응. 후꾸이가 도박판에서 그 얘기를 해요. 당신 집을 잃었어. 당신은 이제 도박 못하고 당신 도박할 돈이 없어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하다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내 인생을 걸고 하겠어. 맞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당신 인생은 돈도 없는데 무슨 당신 인생이냐. 나가라. 없다. 근데 저는 이미 그 말을 했을 때 인생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가 시작이 그냥 내 인생을 걸겠어 했는데 결국 걸려 있어요. 내 인생이. 그리고 저는 그 장면에서
처음에 좀 눈물을 쏟았는데 그 도박을 하고 아내가 떠나고 아이들하고 이 어머니 모시고 혼자서 이렇게 막 장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냥 집에서 남아있던 물품들 밖에서 팔고 물건 이러잖아요. 팔고. 근데 너무나 반갑게 나타나는 우리 딸의 손을 잡고 뛰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시장 골목 같은 데를 뛰어서 막 옛날에는 그 큰 집 대저택 같은 집에 살다가 막 굽이굽이 그냥 골목길 들어가서 좁은 정말 구석에 있는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 뛰어 들어가는데 되게 밝지. 얼마나 밝아요 그 표정이. 저는 그 딸이 돌아온 거니까. 그렇죠. 딸과 저는 그래서 가족이 돌아온 거니까. 단 한 번도 이 딸의 손을 잡고 같이 뛰어갔던 적이 없는 그 표정이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지금 물론 내 상황은 어렵지만 이 딸의 손을 잡고 이 뛰어가는 이게 나한테는 이게 행복이구나라는 표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그리고 그때 되게 감동받았어요. 가루 이 배우가 어떻게 보면 생긴 게 뭐 주인공 같이 생긴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만주 쪽 좀 쭈꾸미처럼 생겼어. 오징어? 악용용 둘리에 자갈치 고길동. 약간 자갈치처럼 생겼는데 여기서 정말 연기를 나는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이 사람 연기 잘하는지 모르고 좀 비주얼이 좀 그렇잖아. 공이랑 너무 차이 나니까. 비호감인데 이거 다 보면 볼수록 이 배우가 연기를 참 잘해요. 정말 당사자 같아. 노래도 잘해요. 그리고 어떤 이 사람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에서의 그 반응이나 이런 게 너무 리얼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군에 끌려갈 때도 그 당황스러우면서 이 당혹스러운 그런 표정 있잖아요. 나 이거 어떻게 도망가야겠는데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하는 그 표정. 그렇죠. 저는 그 표정 또 얘기하는데 좀 재밌게 봤던 살아있는 표정이 나왔던 게 어디였냐면 그 집에 그 당에서 와갖고 그 뭐 동네 이렇게 위원장 같은 사람이 와서 집안에 이제 철들을 다 모으잖아요. 식기 다. 우리 뭐 철로 총알도 만들고 뭐 전쟁에 쓸 수 있는 그거 하겠다고 철을 이렇게 다 내놨는데 우리가 이 철 뺏기면 뭘로 음식하라고요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순간에 얄밉게도 우리 유킨 아들이 맞아. 창고에 있던 그 인형 그림자의 인형 그 상자를 상자에 동그랗게 박혀 있는 장식용 그 쇠 그리고 인형에 달려 있던 그 쇠 막대기 이것도 쇠인데요라고 했는데 그 아빠가 그 순간 그 상자와 유킨을 바라보는 표정이 있어요. 저걸 막 이런 하면서 네 저것도 쇠는 맞는데요. 저거는 막 이렇게 복합적인 표정이 나와서 어렵게 이제 그 위기를 넘겼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 이제 당에서 사람들이 딱 떠나니까 그 아들 보면서 이놈 시키는 표정 있잖아. 그 표정들이 아주 그냥 살아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사실 기지를 발휘한 건 우리 이제 공리였거든요. 그렇지. 우리 남편이 인형극을 잘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공리랑 가루는 가루? 가루 이 게이유라고 하던데. 하여튼 가루 한자로 읽읍시다 우리는. 공리랑 가루 이 두 부부 말고 이 애들이 크잖아요. 네. 근데 난 이 딸 있잖아. 네. 말 못하고 네. 귀 먹은 딸 이 50년대 딸. 네. 어린 시절 딸 되게 예쁘죠. 나 걔가 왜 이렇게 예쁜 걸 좀 지나서 마음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짜해요. 너무 착하잖아. 그리고 보고 있으면 그 엄마를 도와서 그거 뭐 차 그 뜨거운 차 이렇게 아침에 그거 하고 얘가 또 정말 천사처럼 웃잖아. 어렸을 때도 그렇고 요거 좀 컸을 때도 그렇고. 예. 나중에 다 커서 그때가 좀 별론데 다 커서는 좀 약간 뭐 좀 평범해졌는데 그렇죠. 어릴 때 그 딸이 너무 커서는 약간 인상적이었어요. 저기 미다리 닮았어요. 그런데 난 그 아이 물론 뭐 내가 딸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웃어주는 딸이 있으면 정말 내 인생을 던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거 모르겠죠. 난 정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거지 같은 일을 당할 때 나가서 애 사진을 한번 보고 다시 들어옵니다. 아 그럽니까? 네. 그러면은 좀 거지 같은 게 그런 거 확 가라앉죠. 아니 확 진정되죠. 그러면 딱 가서 애 사진 딱 보고 한숨 한번 쉬고 담배 한 대 피고 들어가면 됩니다. 확실히 처절하게 산단 말이야. 아빠들을 이 자극하고 응원하는 건 아이들인 건가?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들이 하나하나 내가 아까 최 과장한테 시간차도 물어봤어. 우리 저녁에 매운탕 둘이 끓여 먹으면서 야 너 그 만약에 뭐 이건 가정이지만 네 아이가 그렇게 되면 너 어떡하겠냐. 그리고 내가 춘생이라면 만약에 그럼 너
나 죽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뭐 넌 이렇게 이미 죽었어. 저는 그래서 저는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상상하기도 싫겠지. 네, 상상할 수도 없고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세월호 부모들을 보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싶은 이게 뭐 안타까운 마음, 뭐 이 슬픈 마음, 이 무거운 마음 이런 걸 떠나서 이게 물음표가 큰 물음표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 그러니까 거기서 그 옆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먹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건 인간이야 그게. 그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나도 느낀 건데 꼬마 아이를 둔 엄마가 세월호 관련된 부분에서 뭘 하다가 같이 있었어. 근데 못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막 하면서 내가 너무 지금 막 토할 것 같고 그래서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고 그러길래 이건 좀 오버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어 사실. 그 약간 일을 하는 관계라서 일을 하긴 이건 일이니까 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막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반응할 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딱 아이를 보면 생각하면 그런 반응이 온다라는 거야. 이게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반응이 온다는 거죠. 그걸 보면 여기서 주인공은 정말 이렇게 긍정적일 수 있어요. 좀 긍정적이죠. 이거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세상 일이라는 게 참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안 되고 진짜 새옹지마처럼 막 이게 좋았던 때도 있고 나빴던 때도 있고 이렇게 막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는데 결국에 우리가 살아내는 게 이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내는 거 아닌가 그냥 그런 큰 질문 같은 걸 던져주는 것 같아요. 살아남기, 예. 생존. 그러니까 이 영화가 활짝. 이 영화가 되게 그래서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지만 저는 마지막에 그 딸이 이제 아기를 낳을 때 그 병원에서 벌어지는 사태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진짜 빌었거든요. 그렇죠. 제발 그렇게는 되지 마라. 내가 지금 상상하는 거 그거는 되지 말아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왕 선생이 그렇게 될 그 줄은 또 만두 몰랐어요. 막 너무 급하게 먹어가지고 찐빵. 왕 선생까지 데려왔는데 의사. 예. 근데 그게 이제 이념이 이 사람들을 죽인 거죠. 그쵸. 그 문화혁명의 그 광기가 우리 이 아빠와 엄마를 즐겁게 해주는 비록 열병으로 말은 할 수 청력은 없지만 잃었지만 진짜 이 속으로 애는 좀 죽이지 말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런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은 가족이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그 손자까지 해서 밝게 웃으면서 영화가 끝나잖아요. 사위랑 예. 그 희망이죠. 예. 네. 그리고 우리 세대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힘든 일들을 겪고 자란 세대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뭐 이렇게 크고 작은 것들은 있었지만,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렇게 비극적인 일들이 많았을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이 중국과 뭐 이 맥을 같이 하죠. 우리나라도. 그 시대를 살아내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일제 시대, 해방, 6.25. 근데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지금 이렇게 살아내셨는데 지금 이제 손자들 안고 그렇게 환하게 웃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살아낸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냥 먹먹하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우리 어머니 세대도 맞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중간에 한 7, 8명씩 되는 자식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둘은 뭐 병으로 가거나 낳을 때 잘못되거나 사고가 생기거나 그러니까 물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마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면서 한둘의 아이에 얼마나 많이 집착했는지가 또 나오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우리 들어요. 저번에 링컨 할 때 그 애 넷났는데 셋은 죽잖아. 그렇죠. 그 우리 뭐 옛날 100일 잔치하는 게 그거라면서요. 그렇죠. 100일까지 살아남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걸 축하하는 거라면서요. 100일 잔치가.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춘생이 결국에 사고를 내서 아들을 죽게 한 어떻게 보면 그런 운명의 장난 같은 그런 관계가 된 건데 가루의 아주 친한 푸쿠의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자기의 친한 친구의 아들을 자기의 실수로 죽게 했다라는 그게 얼마나 괴롭혔을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그 딸의 결혼식에도 가고 근데 공리는 아예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난 저 사람 보기 싫다. 저 사람 여기 왜 왔냐. 난 아직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자세한 스토리는 나오지 않는데 춘생이 그런 마음의 빚을 속에 품고 계속 재산을 축적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저금을 없으면 해놨구나. 그러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얘가 위원장이고 이랬으니까 뭐 부정 축제 뭐 이런 자본주의자. 자본주의자라는 굴레가 씌워지면서 이제 처단을 당하게 된 그쵸, 거죠. 그게 이제 당에서. 문화혁명 네. 때 막 마녀사냥 했으니까. 네. 근데 얘가 이제 사라졌는데 이 집에 나타난 거예요. 밤에 한밤중에 나타나서 통장을 가져와서 이제 자살할 것처럼 난 이제 죽을 거다. 와이프가 자살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어제 자기 와이프가 자살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도 자살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못 살겠다. 근데 내가 너희 가족한테 늘 내가 마음의 빚이 컸으니까 이거를 제발 받아달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푸쿠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아내가 아직도 널 못 보는데 나중에 내가 이거 다시 돌려줄 테니까 이거 네가 갖고 있다가 우리 아내한테 네가 직접 전해줘. 살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못 죽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말이 너무 이렇게 빡 와닿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를 안에서 아내가 듣고 있어요. 근데 춘생이 이렇게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그러냐 알았다라고 하면서 용기를 얻고 떠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공리가 나오죠. 문이 확 열면서 공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이게 순간. 예. 그 용서 시퀀스 예. 나는 이 영화에서 가장 위대한 장면이라고 봐요. 예. 사실 가루 얘는 좀 생각이 좀 배알이 없어. 이게 그리고 이게 그냥 약간 아무 생각 없는 스타일이야. 철없는 아버지 캐릭터. 뭐 물론 뭐 사람이 뭐 그런 건 아닌데 좀 그냥 약간 뭐 이렇게 시련이 오면 약간 비껴내는 스타일들 있잖아. 자기가 이렇게 그쵸. 고민 안 하고 그냥 쓱쓱 비껴내는 네. 닿지 않은 스타일. 네. 근데 공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공리는 이 영화에서 자기 내면의 갈등을 많이 보여줘요. 그리고 춘생 얘를 끝까지 용서를 뭐 안 하죠. 네. 근데 거기서 그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야. 거기 안에서 듣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너는 계속 마음의 빚을 가지고 살아라. 응? 죽지 말고. 그러니까 살리는 거 어. 살리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네가 용서를 구하는 길이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 사람 네. 뒷모습을 보잖아. 둘이. 네. 그 춘생의 얘기는 그 뒤에 안 나와요. 안 어떻게 나와요.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근데 살았겠죠. 이게 그래서 마지막에 그 희망을 던져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안쓰럽고 안타깝고 정말 쟤네 중국 사람들 저거 옛날에 저러고 살았겠구나. 참 우리도 못 살고 정말 그랬지만 쟤네도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그 희망의 빛 한 줄기를 탁 던져주는 거죠. 그게 이 영화의 참 뭐랄까요. 탁월한 지점이죠. 그렇죠. 탁월했죠. 네. 한 줄기 빛. 그것 때문에 산 인생의 한 거죠. 줄기 빛. 예. 서로 이렇게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예? 또 그 한 줄기 빛을 이렇게 탁.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비춰주기도 하고. 무덤 앞에서 있는 그 가족 그 구성원을 보세요. 그 구성이 할아버지, 할머니, 네. 사위, 손자. 손자야. 예. 이상한 조합이잖아,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햇빛을 받으면서 판도라네 판도라. 판도라 가족 조합. 아 그렇구나. 어머니, 며느리. 그러면, 그렇지만 희망이 있는 네. 거죠. 아무튼 장애모 영화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많이 못 봐서 모르겠는데 누구는 암살이라 그러던데. 참 묵직했어요. 예. 이 영화는 정말 묵직했던 것 같아요. 내용은 어떻게 보면 되게 소박한 내용들인데 그 안에 사건들도 사실 그거는 인생에 사실 겪기 힘든 아주 큰 사건 사고들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또 이렇게 잘 긍정적으로 또 헤쳐나가는 듯하면서 또 마지막에 아까 저기 최강님 얘기했지만 살아 있는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거든요. 결국 밥신이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 마지막 그 밝게 웃으면서 나눠 먹는 그 밥신 좀 그것도 좀 인상적이었고 저는 중간에 좀 또 재밌게 봤던 게 그거였어요. 그 전쟁통에 그 인형극으로 그 적진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공연을 하고 있다라는 거. 저는 그때 우리 영화 했던 뭐였죠? 크리스마스 저 뭐였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인가요? 자유노예. 가운데 예. 거기서 그 크리스마스 캐롤송 하나로 적과 아군이 하나가 돼서 크리스마스 즐기잖아요. 그래서 야, 이 예술 음악은 누구에게나 통한다라는 걸 중간에 인형극 그렇죠? 보면서 좀 우리 미션에서도 예, 미션에서도 가브리엘이 거기서 피리를 오보에 오보를 불면 다 이렇게 원주민들이 그 음악 그 공용어잖아요. 음악이라는 게. 예. 아무튼 이제 드디어 나는 이 패왕별에서 이 인생 이 영화가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편견이라는 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짝퉁이라고 생각했던 거가 짝퉁이 아니었던 거지. 그 중국 영화에서 많이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인생도 그렇고 뭐 폐암별이 그렇고 집교로도 네. 비슷한 부분이 있겠지만 굵직한 사건들의 조합을 보여주면서 역사를 보여주기보다는 그거를 버텨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그려내면서 그 주변에서 없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또는 권력을 얻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그냥 관찰자 내지는 약간 주변인처럼 계속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당하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는 거야. 현재로서는. 지나고 나서야 그게 큰일이었구나라고 느끼거나 지금도 막 큰일이긴 되겠지만 전쟁이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막 우리가 가슴 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역사에 어떤 남아있는 굵직한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다른 그런 모습도 이 뭐라좀 역사가 던져놓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도 좀 들고요. 갑자기 형 저 집교로 얘기해서 생각나는데 그 집교로에 보시면 살았어. 제가 살았어. 근데 진짜 그 자막이 살았어였잖아요. 어. 이 영화에도 나오는 게 이 영화에 많이 나오더라. 이 영화에 많이 나오는데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어. 그 우리 주인공 후쿠이 후쿠이가 도박판에서 이 도박이 무슨 도박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사위 뭐 게임. 예, 주사위 그냥 술잔 같이 생긴 거 안에 주사위 한 4-5개 넣어놓고 이게 제일 많이 나온 숫자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근데 거기서도 이 롱에루가 약간 타짜 같아. 얘가 좀 타짜 같아. 이렇게 타짜. 일방적으로 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후쿠이가 잠깐 자리 비웠을 때 거기 도박판에 이제 같이 관리하는 딜러 같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조금만 후쿠이 더 잃으면 당신이 후쿠이 집 가질 수 있어. 그런데 그 롱에루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갖고 싶던 집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 이거 속임수 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돈 가로챈 것 같은데 탄을 만든 거지. 탄. 탄 같이. 중요한 건 이 도박을 둘이서 하는 장면에서 돈을 계속 잃는데 우리 후쿠이가 한마디 합니다. 딱 난데 이번 졌어요. 당신이 졌어. 그랬더니 또 해? 자 정확하게 오작형 또 편집 부탁드립니다. 또 해? 정확하게 또 나옵니다. 또 해? 또 해? 또 해? 또 해? 그게 또 하란 말이야? 근데 자막이 또 해로 나옵니다. 정말? 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찾아주시고. 우리말이랑 비슷한데 노래하다가도 약간 우리나라 말처럼 하고. 근데 이거 보면 저기 자막 넣으시는 분들이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또 해, 나도 또 해 이렇게 넣는. 살았어 이거랑 좀 비슷한 거구나. 그러니까요. 그런 씬이 있었군요. 웃겼어요. 참 후쿠이의 인생도 참. 근데 흔한 인생이라는 게 문제지. 그렇죠? 이런 인생들이 흔해. 그렇죠. 세용지마 같은 인생. 20세기 초에 태어나서 격동의 세월을 다 안아낸 거죠. 우리 노베첸토에서도 이 사람들 1, 2차 세계도 다 겪고 유럽이나 어디나 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사람들이 참 밝은 뭐랄까요? 하이라이트? 너무나 이렇게 밝은 씬이 뭐냐면 이 딸내미가 시집 가는 날. 그렇죠. 폭죽 터뜨리고. 폭죽 막 터뜨리고 너무 행복해하죠. 막 그리고 거기서 탁 사진을 찍는데 활짝 웃고 있어요. 이 네 명 다. 이 딸이랑 사위랑 엄마 아버지 엄마 아빠가. 근데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애나타가 그렇게 딸이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저는- 그 활짝 웃는 그 네. 결혼식 씬이 보면 우리가 보면은 좀 그래요. 왜냐하면 뒤에 모택동 사진 막 네. 걸려 있고 이 사람들이 노래도 약간 좀 그런 그렇죠. 뭐 무슨 약간 무슨 프로파간다 노래 같은 거 부르잖아요. 인민 뭐 무슨 이런 음악도 그런 거. 찬양가 같은. 그런 거 막 부르면서 그런데 거기서 다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행복이랑 굉장히 상대적인 척도잖아요, 사실. 우리가 부자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상대적인 빈곤감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고서 우리가 마음대로 걔네들은 불행했네, 잘 살았네, 어쩌네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웃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되게 또 밝은 장면이 하나 더 있어요. 아들이랑 아빠랑 아들이 아빠한테 혼났나? 푸쿠이한테 그 둘째 아들 그 죽은 아들이 이제 생전에 예. 화가 났나 뭐. 그 식당에서 엉덩이 때리고 그 있잖아 누나를 지키려고 했던 거다. 친구가 예, 동네 누나 괴롭히는 애 저기 혼내준 거. 혼내줘서 그 짜장면 머리 붓잖아. 예. 야, 그 그래서- 짜장면 맛있겠더라고. 그래서 엄청 혼났잖아요. 혼났는데 얘가 진짜. 삐쳐 있으니까 엄마가 아빠랑 이제 풀라고 그래서 장난으로
아빠가 막 공연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을 한 사발을 갖다 주라고. 근데 그 안에 간장이랑 막 이런 식초랑. 온갖 진짜 뭐 이런 거를 막 섞어가지고 장난치려고. 근데 아빠가 그 장막에다가 뱉어버리잖아요. 맞아.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막 다 까까까까. 웃고, 예. 아빠가 막 뛰쳐나와 공연하다 말고 뛰쳐나왔고 막 아들 쫓아가고 아들 도망가고. 네, 그런 점은 참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보면 초반에는 도박 때문에 우리 임신한 공리도 계속 매일 울면서 지내잖아요. 결코 웃거나 행복한 모습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진짜 뒤쪽에서 그 되게 힘든 소소한 네, 행복들. 그런 그렇죠. 소소한 그 행복들이 나중에 애 낳았다 그러니까 이름 뭘로 지었어 그랬더니 부도인가? 네, 부두. 부도. 그러니까 그게 도박을 도박 안 한다는. 도박을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자기가 도박해서 집까지 날리고 그랬으니까 와이프가 이름을 그렇게 진다니까 뭐 그래 좋네. 근데 거기서도 좀 밝아요. 왜냐면 아내가 돌아온 상태거든. 그러니까 배알이 없다니까. 이거 누가 지었어? 좋네. 잘 졌네. 근데 나중에 이거 농담이라고 그러면서 다른 진짜 이름 얘기해 주지. 가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환하게 빛나던 날도 있고 네. 좋은 날 있고 나쁜 날 있고 바람 불고 눈 내리고 비 오고 그런 거죠. 인생이 안 길고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요. 예, 함께 할 수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행복하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영화가 뭐 역사 영화라고 집어넣었지만 우리가 가족 영화나 이런 데 넣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번 주에까지만 울림이- 무용볼 하고 형 좋네. 또 해. 어차피 또 해. 또 해. 예. 그래서 중국의 현대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또 그런 영화였습니다. 안 보신 분들 보세요. 참 좋은 드라마입니다. 네. 이 영화에 가장 크게 흐르는 어떤 단어는 역시 아까 얘기한 세옹지마일 것 같은데 우리 4명의 세옹지마는 무용보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은 아마 모를 거예요. 네. 그렇죠? 한 5년 정도 우리가 50회까지 다 하고 그 뒤에 5년 정도 흘렀을 때 우리가 이 인생이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우리한테 세옹지마가 무엇이었는지 그때는 아마 깔깔거리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적절하지 않은 비유였지만 뭐 알겠습니다. 그렇지. 그 말 그대로 여기 담겨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자, 5위 영화까지 들었고요.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